시작한 그런 인터랙션이 오고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방문을 하였을 때는 거의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풀 센텐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법까지도 정확하게 거의 50% 이상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많은 인터랙션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 화랑초등학교의 사례가 또 유독히 주목받는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화랑초등학교가 과거에는 굉장히 큰 대형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공동화 현상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여건과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쫓아서 많은 부분 주민들이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화랑초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영어 사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 학생들의 그 영어 능력의 향상, 교육 열악 지역에서의 영어 능력의 향상도를 본다고 보면 영어 공교육에서도 이만큼 저희들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랜만에 또 이 고향의 사투리를 들으니까 가슴 뿌듯한데. 사수통. 예,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정말 가슴 뿌듯한 분들이 바로 이 화랑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장옥명 선생님, 화랑초등학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 화랑초등학교는 1910년도에 개교한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작년 2007학년도부터 영어 내용 중심 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서 2년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1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전통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장 학사님 말씀으로는 1년 바로 전만 해도 이 영어로 수학이나 과학 수업하는데 조금 버거운 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있었거든요. 교사로서 그것만큼 행복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년 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웃음부터 나는데, 처음 제가 이제 영어 전담을 맡아서 화랑초등학교에 와서, 첫 시간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서, Hello everyone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저를 보면서 Hello everyon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뭐 Hello teacher도 아니고, Hello 뭐 이렇게, 그냥 Hello도 아니고, Hello everyone 눈 동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래? 그 다음에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y도 아니에요. How are you? 정말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고, 뭐, open the windows, close the doors, 하나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그 알파벳을 한 반에 모르는 소문자, 대문자를 많이 헷갈려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조차도 한 반에 한 6, 7명 기본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참 그 처음 부임하셨을 당시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나요? 지금 화랑초등학교에 근무 발령을 받은 지는 제가 지금 4년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담임을 2년을 했었고 영어 교육에 대한 시도를 한 것은 재작년 6학년 담임을 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절망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교육을 아이들한테 제대로 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망 때문에 그러셨는지, 또 이렇게 영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특별히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발령을 받아서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20살 때부터 한 14, 15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영어만 줄창 한 14, 15년 정도 가르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인간적으로 출발했었다가 나중에 상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흐르면서 저는 처음에 교육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게. 근데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교육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담임의 경력을 좀 쌓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 가르치게 된 것이, 그 학부모 총회를 이렇게 하면요,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오셔서 어떤 부모님,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영어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한 5-6명? 엄마가 열심히 시키는 아이들 5-6명. 그런데 그 학부모님도 제가 너무 인상 깊은 게 학부모님 한 분이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들한테는 아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부모님들이 학원 갈 돈을 못 대줘서 영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영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또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든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훌륭해요.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요. 참 요즘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 선행 영어 학습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많죠. 근데 선행 학습한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은 또 중학교에 가서 지금 실력이 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학부모님들께 드린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선생님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신 게 어떤 조치인가요? 6학년 담임을 할 때 아이들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 30명 중에 6, 7명이었어요. 6학년 학생이. 알파벳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요. 예,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최소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애들이 얼마나 영어 교육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문에 들었는데 딴 나라 이야기고. 그래서 얘네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그때 자기 영어 성적과 이게 등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질까.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나이키 신고 저기 앞에 비싼 운동화 신고 가서 10m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가보니까 맨발에 10m 뒤에서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고 달리기 시작 땅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냐. 그럼 아이들은 딱 한 가지거든요. 아, 엄마도 내가 돈 없어서 너희를 못 보내줘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 그럼 아이는 엄마가 못 시켜줘서 그런 거니까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계속 못 해도 돼.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렇게 잘못 또 하는 영향이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이고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까봐 더 걱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선생님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영어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교수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거였나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축은요. 과학의 내용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뭐 태양계 내용을 가지고 뭐 아이들 교육과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과학은 과학대로 하는 거고 과학 수업하고 상관없어요. 없고 주제만 그러니까 태양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 다양한 어휘와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의 어떤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뼈대가 있어야지 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뼈대를 붙이는 작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도를 한 것이 파닉스였고요. 그 파닉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정규 영어 시간 1시간 또는 5, 6학년 2시간이거든요. 문자가 지도가 안 되면요. 아이들 집에 가서 복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복습을 해요? 영어책을 봤는데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복습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늘 왔다가 다음 시간 또 다 잊어 그냥 오는 거예요. 학습의 연계성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년이 가르쳐하든 2년이 4년을 가르쳐도 애들 머리에 남는 영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 더 윈도우즈에도 못 여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첫 번째가 파닉스 작업이었고, 예, 이제 가장 먼저 파닉스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닉스 이제 음성학을 먼저 접근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말하기, 듣기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수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다음 단계가 아니고요. 파닉스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제가 이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워법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이 배워법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 축소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영어와 우리나라의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순들을 단순화해서 복잡하면 오형식 이러면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어순을 가장 단순하게 그 있는 그대로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먼저 그걸 섭렵을 하게 한 다음에 단어가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 50개 단어를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 과정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파닉스 수업도 배워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청킹 단위로, 의미 단위로 선생님이 아무리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위 끊어서 아이들은 듣고 바로 들음과 동시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배워법 훈련이 가장 중심적인 뼈대고 거기에 파닉스 지도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다양한 내용들로 살을 붙이는 거죠. 정말 아직도 저는 목적 보호, 형용사 뭐 이런 게 더 어려웠어요. 부사, 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그 선생님의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아이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아이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막 노래하고 챈트하고 막 그냥 막 그저 비디오 보고 따라하면 즐거우면 영어가 될 거라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두 번이에요. 꽃노래도 3-4번이라고. 딱 3번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질려버려.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